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네. 개인 소개를 해주시고 어, 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물리교육과 17학번 김희훈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대치동에서 강남 대성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대성마이믹이라고 하면 알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저 그 사이트에서 네, 지금 현재 일한 지 한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강의 이 영상도 촬영을 하시나요? 그쵸, 영상 촬영을 하고는 있는데 음, 지금 인터넷 강사로 데뷔는 안 했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될 이야기고 현재는 현장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촬영이. 동영상은 찍고는 있어요. 과목은 어떤 과목 가르치신가요? 네, 물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물리, 수능 물리. 수능 물리요. 수능 물리 네. 가르치고 계시고 물리 원, 투도 가르치시나요? 그러니까 투도 이제 가르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서울대가 원래 필수였다가 이게 저 그렇죠. 올해부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투는 수요가 아예 없어서 원 과목만 하고 있어요. 모든 학원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현재 수강생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신가요? 수강생 규모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한 160명 정도? 150명? 네. 많은 학생들의 수험 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네요. 네네. 강남대성 이건 되게 익숙한 이름 같아요. 저는 이제 재수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수하는 친구들은 또 이 강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음,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네. 번째는 보통 사범대생들은 대부분이 선생님 임용을 꿈꾸고 있고 네. 또 일부가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진로를 택하고 있고 특히 사교육계 진출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도 둘 중에 고민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고민 네. 과정과 또 그 중에서 결론이 네. 사교육 진출로 가게 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물리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저 때문에 점수도 오르고 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취감이 되게 높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좋으니까 학교 선생님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교생 실습도 해보고 이제 뭐 여러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제 막상 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가르치는 일보다도 이제 음, 행정 업무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온전히 가르치고만 싶었어요. 음, 그리고 사실 가장 컸던 게 이제 교생 실습 때 요즘에 이제 학생들 참여형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의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아, 그런 수업으로 이제 가는 네. 방향인 것 같아서 이제 학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교생 끝나고부터 이제 광주에 있는 학원으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공개 선발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 강사 중에서 이제 1등을 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네. 그때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하신 때가 그 대학교 재학 중이시. 네, 그쵸.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쯤, 대학교 4학년쯤이었습니다. 네, 4학년. 네. 아, 3학년부터 이제 1년 한 반 동안 하고 있다가 저- 우연찮게 저희 학생이 이제 시험이 있다, 한 바보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운 좋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합격 발표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 대치동으로 오게 됐어요. 네. 음. 무시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면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런 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주위에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음.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 사교육 기업에 또 네. 변두리에 있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셨지? 이런 과정에 애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션 프로그램에서 또 1등 음. 1등 어떻게 하셨죠? 본인 성. 이제 뭐 지필 평가도 보고 뭐 예. 동영상 강의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음, 지필 평가를 좀 잘 보고 이제
동영상 촬영도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광주 학원에서의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 때. 저 그때 엄청 열심히 했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생 실습을 선배님 몇 네, 학년 때 하셨죠? 제가 3학년 1학기 때 했습니다. 아, 3학년, 거의 그 학번부터 3학년, 16형들이 3학년에 갔나? 기억이 잘 안 네, 나요. 어,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때 가셨군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교생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과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과외 많이 네, 하다가, 2학년 때는 바빠서 못하게 되고, 3학년 때 지금도 바빠서 못하는데, 3학년 음, 때 교생 실습하고, 이제 가르쳐보니까, 또 이제 말씀대로, 과외 때는 이제 제가 좀 더 강의해주는 내용이 많고, 네,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해주는 거 많고, 그것도 이제 재미를 느꼈는데, 교생 실습에서 학교 수업은 또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저도 느껴가지고, 선생님 말씀 네,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전체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네, 사교육회 진출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준비도 이제 중요할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 얘기도 들으신 바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교육계 진출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음,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생활에 대한 네, 간단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먼저 사교육계 진출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는 물리 과목에 대한 어, 정확한 이해가 일단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현재 고등학교 과정 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 물리까지도 조금 잘 공부를 스스로 해놔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공 지식이 있어야 일단 기본적인 소양이 음,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음,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사교육은 이제 문제를 잘 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거 본능적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잘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잘 풀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자기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스스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대화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게 일단 필요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되게 쉽게 문제 푸는데 네, 이제 어떻게 나의 문제풀이 과정을 좀 한층이 더 위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던가 이거를 좀 곰곰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세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 그 작업이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그러면은 강사 생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강사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이거는 광주랑 대치동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광주에서는 학원 선생님께서 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시중에 있는 교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그냥 수업 준비 좀 하고 수업하고 이게 전부인데 보통 광주에서는 평일 월화수목금이 다 5일이잖아요. 예, 예. 5일 중에 4일 동안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쉬고 4일 동안 저녁에 수업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풀타임으로 합니다. 광주에서는.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몸이 처음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수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광주에서는 그랬고,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 달라요. 서울에서는 한 반에 학생이 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한 반에 네다섯 명 이렇게 가르쳤다면 서울에서는 뭐 30명 적게는 많게는 400명까지 오거든요. 한 반에. 그러니까 어
일주일 중에 수업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총 15시간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만 해서 15시간씩 일을 하는데 교재를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서 이제 쉬는 날에 꼭 노는 게 아니라 네, 항상 교재를 맞습니다. 만들고 또 아무래도 한 번 수업할 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쉴 틈 없이 교재 작업하고 수업 연구하고 수업 이렇게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 이렇게 어떤 큼지막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2주 동안에는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서울에서.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수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방학이죠, 학원 선생님들의. 그때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군요. 그때 좀 쉬고 있는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한창 그 기말고사 끝날 때죠.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도 괌을 갔다 왔어요, 어, 어제. 예. 그래서, 네. 조금 피부가 많이 가가지고 탔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마지막 또 앞으로의 목표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하게 된 게, 제가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인터넷 강의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 어, 그 유명한 인터넷 강사님들처럼 좀 학생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일단 물리의 어떤 지식을 쉽게 가르쳐줘서 점수 향상은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하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해서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사실 인터넷 강사들이 촬영하는 영상을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한 번에 보니까 같은 선생님 영상을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터넷 강사는 네. 이 교사 한 명이 좀 그 책임질 수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음, 애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인터넷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면 그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은 이제 인터넷 강의로 또 이제 진출하는 거 그리고 진출해서 이제 애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요거는 이제 사대생들 일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문대생들이 진로를 사실은 다른 딴대생들보다는 고민이 적은데,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직업에 대한 계속한 그 의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사대생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어떤 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사범대생의 진로를 학교 선생님이랑 학원 강사 그 두 개밖에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진로를 추천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교육과면 물리교육과, 뭐 수학교육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공 과목이 진짜 자기한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사가 되면은 편하고 음, 꼭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걸 그냥 임용을 이렇게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봐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자기가 물리가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많은 길이 있을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거니까 그런 길들을 조금 일찍부터 모색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물리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수 사수를 하다가 결국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임용. 저도 이제 임용, 제가 이제 3학년
3학년이고 내년 이제 4학년인데 임용을 공부해야겠죠. 4학년 되면은. 네. 저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저는 이제 보수 전공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뭘로 국어를, 하세요?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어를요? 오. 근데 네네. 국어는 사실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네. 임용 경쟁률을 보면 또 그걸로 임용 봐야겠다는 생각도 쏙 들어가고 음, 고민도 많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음, 사실은 대부분의 저도 주희한테 항상 주희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임용 볼 거야? 임용 볼 거야? 이런 질문 하거나 아니면은 네. 선생님 할 거야? 이런 질문 저도 많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애들은 당연히 너 임용 말고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임용 말고 딴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음, 애들한테 효과적인 조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네. 5번째 질문은 이제 진로 고민이 어느 정도 좀 된 상태에서 이제 네. 사교육계로 좀 가보고 싶다. 학교보다는 학원으로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고 음,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또는 가면은 진짜 괜찮은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네. 번째는 사교육계 진출 이제 해보신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두 네. 번째로 이런 애들이 학원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음. 친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뭐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구속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업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업을 꾸리고 싶은데 그 수업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좀 구속이 있다 보니까 그 수업을 꾸려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자유롭다.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또한 자기가 열정을 쏟아붓고 이제 엄청 열심히 하면 또 결과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쉽게 말해 돈이라고 말할게요. 약간 예. 돈을 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냉혹한 어떤 경쟁 아, 체제라서 학생들의 선택을 안 하면 진짜 자기 자신이 엄청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되게 날 새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 코피도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어, 그런 거 뭐 단점이라고 단점이겠죠. 네. 업무 강도가 높군요. 네, 강도가 이제 높습니다. 쉴 땐 쉴 수 있는데 일할 때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경쟁 체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경쟁 체제가 갖는 장단점 되게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쟁 음, 교사랑은 대비되는 면들이 엄청 많네요. 네, 그쵸. 교사들 같은 경우는 열정을 쏟아도 응, 네, 공급은 이제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업무 강도 내가 편하게 일을 하면 또 얼마든지 편하게 일하고 같은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교사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음, 수학 연구를 하면서 코피를 쏟는 경우는 많이 없을 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진출은 각오하고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요거랑 또 어느 정도 이어질 것도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학원 생활을 네. 좋아할까요? 일단 수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보통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수업하면 3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즐거우면 그 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1분 1분이 힘들면 수업하는 게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또한 주말에는 보통 하루 종일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 수업 준비도 재밌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단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약간 꿈이 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교육 한다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냥 동네에 이제 조그만 학원에서 조금 조금 일하면서 해야겠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완전 하지 말라고 비추드리고 싶고요. 그냥 꿈이 커서 내가 진짜 좋은 학원 가서 뭐 인터넷 강의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막연하지만 꿈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일단 사교육에 오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근데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네네. 주말 거의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시험 기간 동안 그런 거는 이제 그뭐 중간 이후, 기말 이후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네. 주말 때 늘 수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주말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개는. 그게 단점이죠, 사실. 아 그것도 단점이. 그러니까 이제 장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좀 한가해서 평일에 주로 좀 어디 아 1박 2일 그렇네요. 놀러 가는데, 그때는 좀 싸요. 그러니까 뭐 숙박비도 싸고 뭐 다 싸거든요. 근데 단점은 보통 친구들이 주말에 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이 놀 친구가 찾기 힘들다라는 거. 네, 그런 게 단점으로 또 갈 수 있겠네요. 음, 음. 아 또 평일에는 또 요금 싸군요. 또 이런. 네네. 음, 그런 장단점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6번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아닌데요. 그냥 사원대 음, 후배들한테 한마디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지금 뭐 3학년, 4학년인 후배들이 특히 진로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이제 막 막연하게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분명히 뭐 사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생각만 하고 있고 정작 자기는 이제 학원 아르바이트든 뭐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좀 도전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바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엄청 성장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사교육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자격증을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네 음, 저도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시험 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성공 되면 물론 좋은 건데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네. 도전해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큰 성장을 겪기 때문에 어, 음,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 다 끝났고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은 그 강남대성에서 일하시면은 그럼 이제 대성 회사에 있는 우리 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볼 일이.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누구 아세요? 아그 그, 보통 유명한 게 한석원 선생님 뭐 어, 유명하고 그 선생님. 그, 그 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 기회가 없는 거지 사실 조금 지나면 다 만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해부터 그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네 올해 1월부터 네. 제가 그 예전에 저 할 적에 사실 대부분 애들은 저기 그 백이봉 강사 네네 수업했던 것 같고 그쵸 몇몇 그쵸 애들이 그 방선 강인영 맞아 강인영 방인혁 선생님 수업을 들은 네네네 애들이 있는 걸로 또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랑은 되게 가깝죠. 오 같은 그러니까 과목이니까.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신기하면 또 저희 또 인터넷 매체에서 보던 사람들이 또 여기 입에서 또 나오니까 또 신기하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죠? 사실 꽤 유명하고요. 이제 저는 사실 네. 선배님 얘기를 어, 김진성 조교님한테 듣기보다도 그 이전에 여기 취업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여기 사범대에. 아, 그래서 여기 그 선생님 이제 다른 과 소식들 몇 개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대성 취업은 또 독특한 소식이니까 선생님 알고 있다가 저한테 음, 니네 과에 선배들 중에 그 있대.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진성조교한테 전화를 드리고 또 이제 음, 주변 선배들한테도 그 배성관 선배가 있다 그러는데 있어요. 17학번에 그 희훈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진성적인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네네.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했었던 것이죠. 아, 그러셨군요. 네. 17학번 선배님이면은 제가 저, 네. 저 아직 군대를 안 갔거든요. 1학번이니까. 아, 저 1학년 때 학교에 계셨겠네요. 저 2학년 때도 계셨을 거고. 지금 1반이니까 네, 네.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접촉이 별로 없어요. 네네, 맞죠. 맞죠. 대면식도 안 하고 우리. 그쵸, 그쵸. 네. 또 이렇게나마 또 늦게나마 선배님 뵈고 인사 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까지 되게 좋은 답변들로 채워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요거 편집된 자료들은 이제 게시되면은 제가 또 정보를 알려드리고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서류들은 제가 또 다시 또 정리해서 카톡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일단은 또 여행 갔다 오셨으니까 또 푹 쉬시고 네.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광주 가서 학교 들릴 때 기회 네네네. 되면 예, 예, 한번 예. 뭐 밥이라도 예, 같이 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바로 튀어나가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방학 동안에 또 훈련 가는데 어쨌든 선생님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바로 받겠습니다. 선생님 응해 네. 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3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뵐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